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는 단순한 항공기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전투기의 등장은 한국 방위산업이 미국 중심의 질서에서 벗어나 스스로 세계 시장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상징이자 선언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서 한국은 철저히 시험대에 올랐고, 이 과정에서 자주 국방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기업 레이시오는 오랫동안 한국의 전투기 레이더 공급을 장악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KF-21 개발 초기, 한국은 미국의 레이더 기술을 이전받아 기체에 장착하고 수백 대의 전투기를 양산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레이시오는 단순히 수익 차원이 아니라 한국을 교두보 삼아 아시아 무기시장 전체를 장악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사드 요격 체계 등 4대 핵심 기술의 이전을 거부하자 모든 그림은 무너졌습니다. 레이시오는 계약 조항을 치밀하게 설계해 한국이 레이더를 역설계하거나 독자 분석하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이 제안은 한국이 독자 개발의 길로 나아가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고, 결국 AESA 레이더의 자력 개발에 성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방산업계 전체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레이시오는 가장 매력적인 신흥 무기 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났고, 로키드 마틴과 보잉 같은 미국 거대 기업들마저 줄줄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과거라면 한국이 미국산 전투기를 대량으로 수입하며 충성스러운 고객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은 KF-21을 통해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했고 80%에 달하는 부품 국산화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사실상 끊어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F-16V, F-35, F-15EX 같은 기체로 시장을 독점하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KF-21이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무장 탑재 능력, 가격 경쟁력, 운용 효율성에서 상당 부분 우위를 차지한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입장에서 가장 뼈아픈 점은 과거 자국 무기의 단골 고객이던 한국이 국제시장에서 경쟁자로 돌변했다는 사실입니다. KF-21은 F-16V,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 심지어 최신형 F-15EX와도 직접 비교되는 플랫폼입니다. 스텔스 성능과 무장 통합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가성비 측면에서 강력한 매력을 발휘하며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조차 이제 한국이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독자적 기술 강국으로 부상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독자 전투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일부 정치권과 언론은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하면 절반 비용으로 충분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기술 이전을 약속했던 미국은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유지운용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심지어 정비시설, 접근조차 제한되면서 한국 공군의 가동률이 심각하게 떨어졌습니다. 이 뼈아픈 경험은 하나의 결론을 남겼습니다. 독자적인 첨단 무기가 없다면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자주권을 지킬 수 없다는 것, 바로 이 깨달음이 KF-21로 이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KF-21 보라매는 단순히 기체 자체의 성과를 넘어 대한민국이 미국의 압박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기술적 자립을 이뤄냈다는 증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첫 비행 성공과 양산 체계 진입, 그리고 성능 개선 계획까지 모든 것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일부에서 제기된 스텔스 성능 부족 우려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블록 2, 블록 3 업그레이드 계획을 통해 내부 무장창, 첨단 센서, 스텔스 도료 등을 적용하며 완전한 5세대기, 나아가준 6세대기로 진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은 미국의 기술 종속국이 아니라 당당한 경쟁자로서 세계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가 단순한 전투기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오랜 기간 동안 겪어온 의존과 좌절, 그리고 도전을 통해 이룬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 공군은 F-16, F-15K, F-35A 같은 미국산 전투기에 절대적으로 의존했습니다. 이들 기체는 뛰어난 성능을 자랑했지만 치명적인 문제는 유지와 운용에서 드러났습니다. 모든 정비 체계와 핵심 부품 공급망이 미국 손에 있었기에 한국은 언제나 미국의 허락 없이는 제대로 된 전력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정비창 접근조차 제한되면서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자주 방위의 필요성이 뼈저리게 각인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KF-21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사건은 한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술적 장벽 앞에서 주저앉는 대신
한국은 국내 연구진과 기업을 총동원해 독자 개발 노선을 선택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한화,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등 수많은 기관과 기업이 힘을 모아 마침내 AES-A 레이더와 스텔스 기술, 첨단 항전 장비를 자력으로 개발해냈습니다. 미국의 거절은 결과적으로 한국을 세계 6번째 AES-A 레이더 독자 개발 국가로 만들었고 전투기 독립의 길을 열어준 역설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KF-21은 단순히 비행 성공에 그치지 않습니다. 초기 양산형인 블록 1은 제한적인 스텔스 성능을 지녔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이미 블록 2단계에서는 공대지 무장 능력이 강화되고 블록 3단계에서는 내부 무장창, 다기능 센서, 첨단 전자전 장비가 탑재되며 완전한 5세대기로 진화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다중분광 스텔스 기술을 통해 기존 스텔스 개념을 뛰어넘는 차세대 은폐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레이더 회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의 적외선, 전자광학 자외선 센서까지 동시에 무력화하는 혁신적 개념으로 심지어 미국조차 아직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영역입니다. 이 기술의 파급력은 엄청납니다. 예컨대 적 전투기가 미사일을 유도하려 해도 표적 신호 자체가 무산되어 발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현실화됩니다. 이는 단순한 생존성을 넘어 적의 전투 의지를 완전히 봉쇄하는 능동적 스텔스로 불리며 차세대 공중전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군사 전문가들조차 한국의 연구 성과를 주목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존 스텔스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이 다중분광 스텔스는 한국이 이제 단순한 추격자가 아닌 기술 선도국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Su-17은 스텔스 전투기로 홍보되었지만 실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보여준 성능은 기대 이하였다. 프랑스 라팔 역시 뛰어난 다목적 전투기지만 스텔스 성능에서는 KF-21과 비교할 수 없다. 결국 KF-21이 맞서야 할 진정한 상대는 미국의 F-35뿐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F-35는 막대한 가격과 유지비 때문에 전 세계에서 도입을 주저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KF-21은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운용 효율성을 앞세워 수출 시장에서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터키와 함께 2030년 이전에 5세대 전투기 생산국 반열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이미 해외 전문 매체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KF-21의 강점은 기술을 자력으로 쌓아 올린 데 있습니다. 핵심 기술을 거부당했을 때 한국은 좌절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계기로 연구 역량을 총집결했습니다. 다중분광 스텔스, 첨단, 전자전, 신소재 개발 등은 외부 기술 이전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완성된 성과입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기 성능을 넘어 국가 전략 차원에서 한국이 더 이상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자주 국방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KF-21은 바로 그 상징적 결과물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하늘에서 자주 국방의 날개를 힘차게 펼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의 등장은 단순히 한국 공군 전력의 강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 전체의 지형을 바꾸고 국제 무기 시장에서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F-16, F-15K, F-35A 같은 기체를 도입하며 미국산 전투기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KF-21이라는 독자 플랫폼을 통해 세계 시장에 수출을 노릴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 결코 달가울 수 없는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고객국이던 한국이 돌연 경쟁자로 돌변했기 때문입니다. KF-21은 F-16V, 라팔, 유로바이터, 타이푼, F와 F-15EX와 직접 경쟁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AES, A 레이더, 장거리 IRST, 첨단 전자전 장비, 그리고 자체 개발된 더컴, DIRCM 시스템은 한국 전투기의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더컴은 고속으로 접근하는 적 미사일을 탐지하고 적외선 레이저 교란으로 유도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최첨단 체계로 KF-21이 단순히 4.5세대 전투기에 머물지 않고 차세대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수련 헬기에 탑재, 실전 테스트까지 완료했으며 이는 KF-21에 적용될 경우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방어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미국 전문가들이 특히 주목하는 지점은 KF-21의 업그레이드 로드맵입니다. 블록 1은 출발점에 불과하고 블록 2와 블록 3로 갈수록 완전한 5세대기 수준으로 진화한다는 점입니다. 블록 3부터는 내부 무장창, 다기능 센서, 스텔스 도료, 첨단 전자전 장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며 이는 중국의 J-20은 물론이고 미국의 F-35와도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준
6세대기로의 확장을 노리며 무인기와 연동된 유무인 복합 전술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단순히 현대화 수준이 아니라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한국재료연구원이 개발한 MOF 기반 초방막 전자파 흡수 신소재입니다. 두께가 불과 0.9mm임에도 불구하고 초광대역 흡수 성능을 구현해냈으며 이는 사실상 세계 최초의 성과로 평가받습니다. 이 소재는 단순히 군사적 영역을 넘어 5G, 6G 통신, 자율주행차, 반도체, 항공우주 등 첨단 산업 전반에 응용될 수 있어 그 파급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러한 신기술이 KF-21에 적용된다면 탐지 회피 능력은 물론 전자전 대응력까지 세계 최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미국조차 이 성과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한국과의 공동 연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국제적 반응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5년 이후 해외 방산 전문지들은 한국과 터키가 2030년 이전에 5세대 전투기 생산 특히 한국은 양산 로드맵과 무장 업그레이드 계획이 구체적이어서 단순히 개발에 성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양산과 수출에 나설 수 있는 국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F-21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 성취가 아니라 한국 방위산업 전체의 도약을 의미하며 글로벌 무기시장에서 새로운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은 외부 기술 이전에 의존하는 수동적 소비국이 아닙니다. AESA 레이더와 다중분광 스텔스, 전자전 장비와 신소재 개발을 모두 자국 내에서 완성해낸 국가는 극히 드뭅니다. 미국조차 일부 분야에서는 한국의 연구 성과를 배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이미 독자적 기술 선도국의 위치에 올랐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의 독립적 연구 태도, 자주 국방 의지, 그리고 기술 주권을 상징하는 결과물입니다. 이 기체가 하늘을 가르는 순간 세계는 한국이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적 독립을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거대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자국산 전투기를 보유함으로써 얻는 정치적, 외교적 영향력입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할 때마다 기술 이전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정비와 업그레이드 비용 때문에 항상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KF-21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스스로 무기를 설계하고 개량하며 필요할 때마다 자국의 전략에 맞게 맞춤형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외교적 협상력의 강화로 이어지고 국방자주권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KF-21은 단순히 군사적 성과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방위산업은 수많은 협력업체와 연구기관, 그리고 고도의 인재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첨단 소재 연구, 전자전 기술, 항전 장비 설계, 센서 융합 기술은 민간 산업에도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파 흡수 소재와 메타물질 연구는 5G와 6G 통신, 자율주행차, 반도체 분야에서 핵심적으로 응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수 산업의 성과를 넘어 한국 첨단 산업 전반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은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은 F-22와 F-35라는 양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대량 양산한 유일한 국가로서 압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KF-21의 등장으로 그 독점적 구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전투기 종합 전력은 여전히 세계 최강이지만 세부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이 빠른 속도로 격차를 줄이고 있으며 일부 영역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중분광 스텔스 기술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미국조차 아직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념인데 한국은 이를 실질적 연구 성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이 놀라움을 표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SU-57 전투기를 내세우며 스텔스 강국임을 주장하지만 실제 전장에서 드러난 성능은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노출된 전술과 기술적 한계는 러시아 전투기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프랑스 라팔 역시 뛰어난 다목적 전투기임은 분명하지만 스텔스 성능에서는 KF-21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결국 현재 스텔스 전투기 분야에서 한국이 실질적으로 비교해야 할 대상은 미국뿐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는 곧 한국이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경쟁국들을 사실상 제치고 선두권에 올라섰음을 뜻합니다. 더욱이 KF-21은 가격 경쟁력과 효율성에서 매력을 발휘합니다. F-35의 막대한 단가와 유지비로 인해
여러 국가들이 도입을 주저하는 가운데 KF-21은 합리적인 비용과 동시에 우수한 성능을 앞세워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일부 국가들에서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KF-21이 수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된다면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단순한 국산 무기 보급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며 군사 외교의 지형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KF-21 보라매의 가치는 기술적 성취와 군사적 성능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국가적 자존심, 국제적 위상, 그리고 한때 기술 이전 거부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놀라게 하는 독자 전투기를 완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을 가르는 KF-21은 곧 한국이 더 이상 의존국이 아닌 당당한 기술 강국이자 글로벌 방산 시장의 주도자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KF-21 보라매 프로젝트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잠재력에 있습니다. 단순히 5세대 전투기를 완성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은 이미 6세대 전투기 개념을 염두에 둔 연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인기와의 연동, 인공지능 기반 전술 운용, 초강대역 전자전 기술, 그리고 다중분광 스텔스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개념으로 한국이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전장 전략을 제시하는 선도국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유무인 복합 전술은 KF-21이 미래 전장에서 가지는 결정적인 강점으로 꼽힙니다. 단독 기체 성능을 넘어 유인 전투기와 무인기가 동시에 작전을 수행하며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임무를 분담하는 구조는 현대전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무인 편대기, 페이로드 드론 개발을 추진하며 KF-21과의 연동 실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체계가 완성된다면 조종사가 직접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무인기가 적진 깊숙이 침투하거나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존성을 높이는 동시에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미래형 전술입니다. 또한 다중분광 스텔스는 단순한 레이더 은폐를 넘어 적의 적외선 탐지, 자외선 감지, 전자광학 센서까지 동시에 무력화합니다. 적 전투기가 미사일을 발사하려 해도 표적 신호 자체가 사라져 추적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은 전투 개념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이는 단순히 적의 공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전투 의지를 원천적으로 꺾는 전략적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조차 아직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이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실질적 연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능동적 스텔스 시대를 여는 선구적 개념이라고 평가합니다. KF-21의 성과는 국내 연구진의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2014년 시작된 덕컴 개발은 불과 4년 만에 실전 배치 가능한 장비로 완성되었고 수리온 헬기를 통한 실험으로 고속미사일 대응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6번째로 DIRCM 체계를 완성한 국가는 한국이었으며 이는 곧 KF-21의 생존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어진 전자전 장비 개발, 초방막 전자파 흡수 소재 연구, 컨포멀 안테나 기술 확보까지 모든 것은 한국의 독자적 역량으로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제 한국을 더 이상 단순한 소비국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조차 일부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한국 연구진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소식은 한국의 스텔스 기술력이 미국조차 인정할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기술적으로 대등한 위치에 올라섰음을 의미하며 과거 일방적으로 기술을 요구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음을 말해줍니다. 국제시장에서 KF-21의 경쟁력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능 대비 가격이 합리적일 뿐 아니라 운용 효율성과 유지비 절감 효과는 각국 공군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중동 국가들은 막대한 유지비 때문에 F-35 도입을 주저하는 상황에서 KF-21을 현실적 선택지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수출에 성공할 경우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해당 국가와의 군사 외교적 협력까지 강화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KF-21은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에게 자주 국방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산 교육장이기도 합니다. 과거 기술 이전 거부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정상급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만들어내며 미국, 러시아, 프랑스와 같은 전통 강국들과 당당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장비 개발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한 사례이자 앞으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